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순열하고 있습니다. 26번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갈게요. 또로롱. PDF 구하셨네요. 응, 그랬어. 아이씨, 사이즈가 안 맞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그림 크게 보면 되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역이 있고, 그리고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중앙 부분과 네 개의 날개 부분을 모두 칠하려고 하는데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맨날 똑같아요. 영역 칠하기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얘는 날개끼리는 인접하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한테 좋은 점이고, 우리한테 나쁜 점은 뭐냐면 원순열이다라는 거야. 이게 돌려가지고 똑같은 애가 나오면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이제 가장 확실하게 풀어내는 방법은 사용할 색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사용할 색은 첫 번째 두 색부터 가능하죠. 왜냐하면 가운데와 프로펠러로 구분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두 색 사용하는 경우, 세 색 사용하는 경우, 네 색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게 이른 고대도 가장 확실하다라고 했지. 그러면 일단 색을 선택하는 것부터 네 가지 색 중 두 가지, 사용할 두 가지 색을 선택해. 그리고 그것을 빨주라고 할게요. 빨주.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배치의 방법은 가운데에 뭐가 올 거냐잖아. 가운데에 빨간색이 오면 나머지가 주황색, 가운데가 주황색이 오면 나머지가 빨간색. 그 배열 방법이 두 가지. 그래서 12가지. 됐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색을 골라봅시다. 뭐 늘 그렇던 가운데 애가 제일 복잡한데, 세 가지 색을 골라요. 그러면 나한테 빨주노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색은 딱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가운데 들어갈 놈을 곱하기 3 해서 골라낸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서 빼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황색, 노란색이 나왔어요. 주황색, 노란색 두 개의 색으로 이 네 개의 프로펠러를 칠할 건데, 요는 각각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3대 1의 경우와 2대 2의 경우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3대 1의 경우와 2대 2의 경우. 그러면 주황색, 노란색이 있는데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주주주노를 할 거냐, 노노노주를 할 거냐야. 그 색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방법이 두 가지. 색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열법인데, 배열법은 없어요. 왜냐면 주황색 노노노 하면 그게 어디 놓여도 원순열이니까 다 똑같은 애가 되니까. 그래서 배열법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색 2대 2로 분리한다. 그럼 2대 2도 분리법은 없어요. 왜냐면 주주 노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을 분리하는 법은 한 가지인데, 이제 배열하는 법에서 주주 노노냐 아니면 주주 노노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며 배열할 거냐, 한쪽으로 몰아서 배열할 거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얘네 둘은 절대로 중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더하기로 처리를 해서 곱하기 4라고 합니다. 그러면 4, 3, 12 곱하기 4. 이게 48가지가 나오죠. 자, 네 가지 색은 이제 4C, 4니까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색 중에 빨, 주, 노, 초라고 하면 네 색 중에 한 색을 가운데 칠할 거니까 그거 넣어버리고 빼버리면 우리한테는 주노초 세 개의 색이 남아있는데, 프로펠러는 네 개가 있으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곱하기 3을 해요. 3. 이 3의 인덱스를 굳이 달아주자면 영역이 4개인데 색이 3개밖에 없으니까 딱 한 영역의 색이 중복될 거다. 예, 이게 이제 중복색을 결정하는 거지. 중복색 결정.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주 노초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예, 세 가지인데 그게 주주노초일 수도 있고 주노노초일 수도 있고 주노초초일 수도 있잖아. 예, 그 중에 하나인 이거를 이제 실제 사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의 이제 배열인데 이게 다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되냐? 이 중복색을 몰아치라는 방법이 있어요. 주주 이렇게 뭐 어디에 해도 몰았으면 그게 똑같은 건데 주주 했을 때 노초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 초노냐 주주 노초냐는 돌려서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색을 이제 마주보게 몰아서 칠하고 곱하기 2가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주 이걸 같은 색을 마주보게 만드는 방법인데 같은 색이 마주보면 그때는 노초와 초노가 같습니다. 180도를 돌려버리면 다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노초의 배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겹칠 수 없으니까 세 가지라고 되는 거고 3, 3은 9, 9, 4, 36 이게 3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 36 하시면 48, 얘도 48, 48 곱하기 2는 96, 96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또 앞부분에서 풀어본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 60번. 60번. 초로록. (60번) 봅시다. 0001122가 적힌 7장의 카드가 있어요. 모두 다 사용할 거예요. 모두 다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할 때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고 사실은 숫자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웃하는 2 카드가 낼 수 있는 곱의 숫자는 0과 곱해지면 다 0이지. 그리고 1 곱하면 1이고 1, 2 곱하면 2고 그 다음 수가 2 곱한 4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수에 적힌 곱이 모두 1 이하가 된다는 건 경우의 수가 그게 훨씬 더 많긴 한데 1, 2가 곱해지거나 이웃하거나 2가 이웃하는 경우가 없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뭐. 1, 2가 이웃하거나 2가 이웃하지 않게 해라. 이웃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1, 2를 먼저 나열을 하고 나열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서 이 경우의 수가 총 6가지인데 이 6가지 중에
분류를 좀 하자면, 분류를 하자면, 이게 지금처럼 1, 1, 2, 2 또는 2, 2, 1, 1 또는 2, 1, 1, 2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 6가지 중 세 가지가 일일이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세 가지가 1, 2, 2, 1 그 다음에 1, 2, 1, 2, 2, 1, 2, 1 이렇게 되지. 지금 뭘 분류한 거냐면 저 0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얘네들의 간격을 뗄 건데 그 간격을 뗄 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간격을 0이 방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눈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하고 여기에 0이 들어가야 되죠. 예. 여기에. 하지만 여기에 0이 들어갈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여기가 다 떼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 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1, 2, 1, 1, 2, 1과 2를 곱하는 건 다 2가 되기 때문에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의무적으로 다 0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0의 그 경우의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 가지 방법이 됩니다. 0이 그냥 3개밖에 없는데 3개의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한 줄마다 하나의 방법식인 거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00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나머지 하나의 0의 자유가 생겨요. 그럼 그 0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지멋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점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0이 들어가도 0 하나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지금 여기 0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0이 여기에 다시 들어가도 되죠. 그죠? 근데 0이 있을 때에는 0의 왼쪽에 들어오나 0의 오른쪽에 들어오나 00이 그냥 나란히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를 한 자리로 생각해서 여기에 다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그 0 하나가. 그래서 요 한 줄당 5가지의 방법이 추가된다. 맞지? 그래서 아닌데 잠깐만 맞나요? 5가지 그래서 이게 5, 3, 15가지다 둘이 더하니 18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어. 그 AA, BB, CC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의 수 할 때 그 아이디어거든. 그 아이디어의 변형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요. 이제 A 넘어가는데 저는 A 끝났어? 전 A 끝났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더 없어요? 뭔가 분할 분배 개념 설명해 주시면. 뭐 분할 및 분배? 분할 및 분배? 뒤에 그건 그러니까 조합이잖아요. 아 여기 같이 나오긴 해요. 같은 것이 있는. 그래? 알았어. 분할 및 분배인데 사실은 우리가 분배를 모르는 건 아니고 분배는 그냥 앞에 가서 줄 서라인 거고 분할을 모르는 거야. 분할.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는 아니 구분이 되어도 마찬가지구나.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숫자로 6명의 팀원을 6명의 팀원을 그러니까 조의 구분은 없는 거다. 예, 조의 구분은 없이 3개 조로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조의 이름이 없어. 1조, 2조, 3조, A조, B조, C조 조의 이름이 없어. 조의 이름이 없고 6명의 팀원을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쪼개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고 치자. 예? 그러면 이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먼저는 3대 2대 1이 있고 그러니까 3명을 한 조로 2명을 한 조로 1명을 한 조로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 4대 1대 1로 쪼개는 방법이 있고 4명을 한 조로 1명을 한 조로 1명을 한 조로 이렇게 그리고 2대 2대 2가 있단 말이야. 2명을 한 조로 2명을 한 조로 2명을 한 조로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조원의 수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조원의 수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이 되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례 얘기할 때 맨날 이랬잖아. 그러니까 운동장에 학생을 3명, 2명, 1명 세워놓고 피령이가 오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야 피령아 하면서 저 조를 부르면서 저기 2명 있는 조 있지 절로 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기 몇 명 있는 조 절로 가라고 하면 어느 조든 피령이를 보낼 수가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피령아 저기 1명 서 있는 애 있지 저기로 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요 여기요 이게 구분이 안 될 때 조원의 수로 조가 그러니까 4명 있는 조로 가라고 하면 그 조가 무슨 조인지 아는데 1명 있는 조로 가라고 하면 그 조가 무슨 조인지 모르잖아. 여기 2명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다고 해봐. 그러면 피령이한테 저기 2명 있는 조에 가서 서라고 하면 그 조가 구분이 되겠냐고. 안 되지. 이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이 안 될 때 우리의 방식이 6 콤비네이션 3 곱하기 남은 3명 콤비네이션 2 곱하기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건데 1 콤비네이션 1 이렇게 하는 거랑 6 콤비네이션 4 곱하기 2 콤비네이션 1 곱하기 1 콤비네이션 1에 조원의 수로 구분이 안 되는 것만큼 나눠줘야 된다. 이게 분할의 핵심이야. 최종적으로 6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2 콤비네이션 2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A, B, C, D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럼 E하고 F가 남았는데 E, C, 1의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건
한 명을 뽑을 때 여기가 2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F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일시일은 2가 뽑히고 난 나머지 F가 나머지 한 조를 차지하는 거고 F가 뽑혔다는 건 F 말고 남아있는 2가 나머지 한 조라는 얘기인데 이 한 명, F 한 명, 이 F 한 명, 이 한 명 이거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조란 말이야. 한 명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곱하기 2가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고 그걸 그 필요 없는 걸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수로 나누어 줬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A, B가 한 조가 되었고 E, F가 한 조가 되었고 C, D가 이렇게 한 조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6C2에 있는 그 6C2에는 분명히 EF를 한 조로 만드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 그리고 남아있는 4C2에 그 4C2에는 CD가 한 조가 되고 따라서 AB가 한 조가 되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다 같은 분할인 거야. AB 한 조, CD 한 조, EF 한 조가 한 조씩 됐다라는 그냥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의 것들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중복의 것들을 다 다르다고 생각한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줄바꾸기 하는 A, B, E, F, C, D가 줄바꾸기 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요. 묶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납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언제까지 이런 거 다 쓸 거냐?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건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이 2C1과 이 팩토리얼 분의 1이 또 이렇게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어느 한 집단만 개수가 다르고 나머지의 개수가 다 똑같다 라고 하면 그냥 얘만 쓰는 거야. 그냥 얘만 쓰는 거야. 앞으로는 요령이 그래요. 예를 들어 7명이 있는데 2명 있는 조가 한 조고 나머지는 한 명 이렇게 5조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거 지금 이 조 분할로 따지면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7C2 곱하기 6C1 곱하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 5C1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7C2만 딱 쓰세요. 7C2만. 그러면 남은 5명이 있는데 그 5명은 지들끼리 각각 한 조가 됐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만인 거야. 예, 우리 이거 54321 한 다음에 54321 팩토리얼로 나눌 거라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조만 조원의 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걔네만 뽑고 나머지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얄짤없이 해줘야 됩니다. 조원의 수로 한 다음에 총 인원수를 나누기 하는 거.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A, B, C조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앞에 가서 줄 서라고 하면 마지막에 3팩토리얼 하나씩 곱해주는 건데 3팩토리얼을 곱하겠지? 그럼 이 경우에도 조를 분할했다가 분배할 때 그 조원의 수가 똑같으면 3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눴다가 다시 3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조가 만약에 구분이 되는 거였으면 그냥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는 분할 및 분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원의 수가 똑같으면. 알겠죠? 이게 분할 및 분배에 대한 얘기다. 이제 분할 및 분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언제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분할 및 분배를 해야만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심플하게 한 가지만 말해주자면 이런 거야. 비둘기의 법칙, 비둘기 집의 원리. 비둘기가 5마리가 있는데 집이 4개가 있다?
그리고 최소한 하나에 한 집은 들어가야 된다. 한 비둘기는 한 집에 한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있어야 한다. 예, 라고 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여기에 비둘기 한 마리, 다섯 마리 중 하나, 여기에 네 마리 중 하나, 여기에 세 마리 중 하나, 여기 두 마리 중 하나, 그럼 한 마리가 남았으니까 그 한 마리가 하나, 둘, 셋, 네 집 중에 하나를 골라 들어가요.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거. 알겠어요?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예, 비둘기가 A, B, C, D, E라고 하면 이 곱하기 5에 이 집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가고 E가 들어가는 경우를 다 나눠서 곱하기 5라고 한 거야. 예, 그럼 여기서 드드드득 집어넣고 마지막 남은 비둘기가 이 비둘기일 경우 이 비둘기가 곱하기 4를 할 때 A, B, C, D의 이 집 중에 여기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곱하기 4에 여기에 콤마 2가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경우가 여기에 콤마 A로 똑같이 잡힐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중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럴 때 분할 및 분배를 쓴다. 어떻게 하냐? 5마리 중 어느 2마리를 묶어.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는 한 팀 이렇게 3개로 만들 테니, 예를 들어 OC2를 하면, 예를 들어 C 한 팀, D 한 팀, E 한 팀, 요렇게 4팀이 생기는 거예요. OC 한 번만으로. 이게 분할을 한 거야. 예, 그런 다음에 곱하기 4팩토리얼. 이 4조가 이 앞에 가서 줄 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면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한 애를 여기다가 줄 세우기를 시킨다. 이게 분할 및 분배예요. 딱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라고. 알겠어? 비슷한 사례 문항이 있을 텐데 뭐 하나 설명을 해줄까? 백 105번으로 가봐요. 아니다, 이 105번은 105번은 분할 및 분배의 적절한 사례는 아니구나. 뭐하지? 아니다, 그냥 105번 할게. 나 앞에 문제는 너무 쉽네. 이게 무려 2008년에 나왔을 때 정답률이 53%네. 반 맞고 반 틀린 문제. 아이 5이 있고 어른 3명이 있어요. 근데 2대 차량에 탑승하려고 한대. 8대 중 2대에 탑승하려고 하고 제한 조건은 뭐냐면 어른을 1명 이상 동반 탑승한 2조여야 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일단 3C1 이게 뭐냐면 3C1 어른은 2대에 탈 거니까 어른이 1대2로 분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대2 이걸로 어른조를 분할해요. 그러면 그 3가지 중 하나의 사례가 어른이 A, B, C 이렇게 되는 경우야. 이게 이제 조로 나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분할 및 분배를 해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배열을 해도 되긴 한데, 이걸 굳이 이제 분할 및 분배로 하자면, 아이 5명 중에서 한 인원이 몇 대더라?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니까, 여기는 이제 5대 빵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야. 5대 빵은 안 되고, 여기에 4대 1. 그러니까 여기에 4대 1이거나 3대 2이거나, 그죠? 2대 3이거나 1대 4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아이 4명이 가버리면 탑승 인원이 오버되니까. 예, 아이가 이렇게 분할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5C4 곱하기 1C1, 5C3 곱하기 2C2, 5C2 곱하기 3C3. 근데 얘네들은 조1의 수로 조가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기 없이 그냥 이렇게 구합니다. 5가지, 10가지, 10가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이 어른 있는 조에 분할하는 방법이 다시 25가지. 그러니까 요 3가지에다가 25가지를 곱해준 게 팀을 만든 거예요. 팀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네에서 바로바로 탑승시키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미리 땅에서 이렇게 나눠지세요 하는 75가지의 방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8대 중 2대를 고르고 거기에 이 두 조가 분배되어 들어가는 케이스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생각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물론 얘는 8P2로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막 8대 중 하나 골라 거기다가 어른을 1명 넣는 경우, 2명 넣는 경우 이러다 보면 망하는 거야. 이거 엘리베이터도 비슷한 얘기지. 엘리베이터에 뭐 12명이 탔다. 근데 3계층에 나누어 모든 사람이 다 내렸다. 이럴 때. 그 앞이 10, 14번 버스 정류장이고. 그렇지. 이런 거. 6명이 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개의 정류장 중 2개니까 사실은 그렇게 경우 수가 많이 벌어지진 않는데, 한 15층 아파트에 3개층 골라가지고 몽땅 내려라라고 할 때, 아파트 층을 고르는 일을 하고 사람이 내리는 명수를 동시에 뽑아내려고 하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릴 3조를 만들고, 그 3조를 아파트 층수에서 3층을 골라 분배하는 방식을 쓰는 거라고. 이게 분할 및 분배야. 해보면 왜 꼬이는지 아는데, 사실 너희들한테 이 바쁜 와중에 경우의 수에 그 안 좋은 방법 또는 꼬이는 방법의 시행착오를 다 겪은 다음 좋은 방법을 찾아가라라고 요구하는 게, 나는 했는데 너희한테 요구하지는 못하겠어. 나는 할 수밖에 없었잖아. 누가 좋은 방법을 안 가르쳐줬어. 나는 그냥 잘 시간 쉬는 시간 이거 다 끌어다가 이거 시행착오 하는데 썼다고. 그걸 다 했네. 어떻게 했지? 고등학교 3년이 진짜 어떻게 그게 다 되지? 인스타 안 하면 돼요. 유튜브 안 보면 돼요. 그때 수시 있었어요. 우리 때? 네. 수시 생기고. 수시가 없었다. 수시가 없었네. 수능 우선 선발과, 잠깐만. 그러네. 우리 때는 수시가 없었네. 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서영이의 질문을 받으러 B로 넘어갈까? B로 가자. 근데 다만 지금 설명을 좀 하려면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중복 조합 개념 설명을 잠깐만 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순열 얘기를 하면서 순열에는 직순열,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운 직순열이 있고 중복순열도 있고 원순열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더 얘네들을 조합하기 시작하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중복순열, 원순열의 중복순열, 이런 식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싶은데, 그럼 조합도 그만큼 있는 건가? 아니에요. 조합은 그냥 조합이 있고요. 우리가 고등수학 할 때 배웠던 조합이 있고, 그리고 중복 조합이 있고, 이게 답니다. 기호로 따지면 직순열이 NPR, 중복순열이 NPR, 나머지는 기호가 없어요. 그리고 조합은 NCR, 중복조합은 NHR인데, 요는 이 네 가지가 웃긴 게 직순열, 그냥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이제 중복자 붙은 두 개와 그냥 순열 조합이죠. 하면 얘나 얘를 구분하고 얘나 얘를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중복조합이 딱 포함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이 어떤 상황인가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복조합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때 두 가지 상황을 중복조합에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방정식 모델. 방정식 모델 뭐냐면 이런 거, x와 y와 z를 더해서 10이 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음이 아닌이라는 건 0을 포함하는 자연수, 0 포함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로 환원될 수 있는 애들은 다 중복조합이에요. 환원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게에 가서 과자 3종류 합쳐서 1,000원어치 사와, 이런 거. 10,000원어치 사와, 이런 거. 과자 3종류 합쳐서 10,000원어치 사와. 또 뭐 있지? 저기 색종이, 이렇게 색종이 서랍 있지. 거기서 4개 색 합쳐가지고 8장만 꺼내와, 이런 거. 색 4종류 있을 거야. 그 4종류 합쳐서 아무거나 너 원하는 대로 8장만 꺼내와. 이런 상황. 그걸 꺼내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가져오면 돼. 하는 상황으로 환원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중복조합이다. 이 방정식 모델로 하나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함수 모델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함수 모델. 함수는 어떤 경우냐면 정의 역의 두 원소가 이렇게 크기가 다를 때, i가 작고 j가 클 때, 그 치역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와 크기 변화가 역전되지는 않되 같음을 허용할 때, 이때가 중복조합이다. 요 함수 모델로 환원시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중복조합이에요. 근데 얘랑 얘는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모델을 기억해 놨다가 방정식 모델로 환원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중복조합으로 풀고, 그 다음에 함수 모델에서 이 정의역 공역 관계,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 이 관계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중복조합으로 환원시켜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중복조합의 계산법을 알아야지. 계산법. 예, 계산법은 특이하게 직순열 계산법 따로 있고 중복순열이나 조합도 계산법이 다 따로 있는데 얘는 별도의 계산법이 없습니다. 중복조합은 어떻게 하냐? n 더하기 r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요. 좌우의 숫자를 다 더해요. 그리고 하나를 빼요. n-1 콤비네이션 r 요걸로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대체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조합은 별도의 계산법이 없고 조합에 의존하여 푼다. 조합에 의존하여 푼다. 이제 외우세요. 내가 칸막이 모델이라는 걸로 예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칸막이 모델 지금 설명은 늦었어. 그러니까 그냥 외워.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r로 대체하여 푼다. 살에 걸렸어? 아니면 감기야? 감기면 옷을 입고 반팔 입고 콜록대고 있어. 자, 이제 들어가 보자. B.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안 풀었죠? 일단 서영이 질문으로 같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저런 문제를 저렇게 푸는구나를 먼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을 익혀서 숙제를 하도록 합시다. 질문 49번 52번 자, 52번 봅시다. 그냥 이런 거라고.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방정식 하면 요것만 다 센다 치면 OH10인 거라고. 만약에 가번 조건만 있다 그러면 OH10의 경우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요거 이렇게 추가한 건데 일단 절대값을 먼저 풀어야지게요. 그러면 A-B 더하기 C 마이너스 D 더하기 2 얘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여야 하는 거고 이때 이게 의미 아닌 거니까 대체로 양수잖아. 0을 포함하면 대체로 양수니까 얘를 A 더하기 C 더하기 2와 마이너스 B 더하기 D로 이렇게 분리. 마이너스를 가진 쪽으로 분리.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지. 요게 B 더하기 D를 10 마이너스 A 더하기 C 더하기 2로 대체 가능. 그러면 이 부등식이 얘 대신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지. 그러면 요 가운데 열이 2배의 A 더하기 C 더하기 2 그러니까 요 놈하고 더하고 빼기 10인데 그 빼기 10을 이쪽과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하기 8 저쪽은 12 이렇게. 그럼 졸지에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4부터 6 사이가 되죠. 4부터 6 사이. 근데 사실은 이 그 중복조합도 부등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한쪽에 있을 때 처리하는 거고 이렇게 양쪽으로 걸려 있으면 그냥 떼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4일 때 이렇게. 두 번째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5일 때. 세 번째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6일 때 이렇게. 그럼 3H4, 3H5, 3H6의 방정식 모델이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합쳐서 10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같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 B 더하기 D는 그러하면 6이어야 한다. B 더하기 D는 5여야 한다. B 더하기 D는 4여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방정식 모델, 뭐야 이거. 방정식 모델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그래서 3,
H4 곱하기 2H6 이렇게. 얘도 3H5, 3H5, 3H6, 3H4 이렇게 곱해서 각각의 경우를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음. 부등호가 양쪽에 있을 때는 떼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음. 근데 한쪽에 있을 때 음. 예를 들어 A 더하기 C 더하기 2는 음. 4보다 크거나 작다 이거는 음. 어떻게 떼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숫자 대입해가지고 확인했거든요. 이게 더 유명한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보다 작거나 같다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일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일 때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일 때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그 제가 말했던 건 이제 저희 조건에 음. 의미 아닌 점수 A, B, C, D, 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자연수 A, B, C, D, E가 나오면 보통 이제 1을 하나씩 다 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정수 중에 하나인 A가 뭐 4보다 작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달리면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A는 4, A는 3 이렇게 대입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걔를 떼는 방법이 있나 해서. 잠깐만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 네, 그거는 알아요. 그냥 3H 0은 3 더하기 3H 1 더하기 3H 2 하면 쭈루룩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야. 이 경우에는 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를 하나 한 다음에 equal 8로 처리하는 거다. 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이 h가 부족한 양을 다 받아주면 된다. w가 이게 8이면 되고 이게 w가 7이면 되고 이게 w가 6이면 되고 해서 얘네들에게서 나오는 순서상이 그냥 어떤 가상의 문자 하나가 존재해서 그 애가 얘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다 받아서 8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4H8의 순서상하고 이거 다 합친 게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요게 이제 풀이하는 하나의 요령 이거 지금 서영이가 질문한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w가 10인데 여기에 x만 4 이하이다 이렇게 걸렸을 때 네. 이거 아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금 전과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4 이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K를 하나 더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는 4로 떼. 네. 그럼 제가 4 이하가 되면 얘가 4일 때 얘가 0이면 돼. 얘가 3일 땐 1이면 되고 2일 땐 2면 되고 얘가 0일 때 4면 돼. 그러니까 요 자체로 EH4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EH4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어쨌든 합이 4니까 너는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6이 되는 경우에 3H6의 가짓수를
아니다. 아, 이러면 맞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얘가 예를 들어 2일 때 얘가 2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8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합이 6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아니, 이거는 이하일 때는 그냥 다 대입을. 해야겠다. 대입을 해야겠다. 그렇네. 뭐 아무튼 그래요. 또 질문. 저 56분. 56번을 같이 봅시다. 이제 방정식 모델의 중복조합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합은 12이다. 12이다. 아까 서영이도 얘기했지만 너희들 이게 자연수일 때랑 의미 아닌 정수일 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수일 때의 세는 법을 하는 중복조합은 없어. 중복조합은 항상 0을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0을 해도 되도록 만드는 거야. 여기서 1, 1, 1, 1을 넘겨서 A-1, B-1, C-1, D-1 그러면 합계 4를 저쪽으로 준 거니까 이렇게 8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게 치환을 뭐 하든 말든 간에 이렇게 해서 4H8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 조건을 뒀는데 좌표 평면 위에서 A, B, C, D는 A, B, C, D는 서로 다른 두 점이며 두 점 중 어떤 점도 Y는 EX 위에 있지 않다. 아따 복잡하게 써놨다. 씨. 서로 다른 두 점이면은 A와 C가 같으면서 동시에 B와 D가 같지 않게 해라. 에? AC가 같아도 상관없고 BD가 같아도 상관없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점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도 어느 점도 즉 Y는 EX 위에 있지 않다는 C가 이게 B나 D가 Y좌표고요. 따라서 B는 EA와 같아서는 안 되고 D는 EC와 같아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인 경우를 생각하시고요. 이 중에서 A와 C가 같으면서 동시에 B와 D가 같은 거니까 이 전체의 경우인 4H8 중에서 즉 11C 8, 11C 3으로 계산하면 되죠. 전체 11C 3개 중에서 이 경우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빼는 걸로 하자. 빼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뭐예요?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면서니까 2A가 되고 같은 수가 되면 그리고 얘와 얘가 같은 수가 된다는 거니까 2B는 8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4 되는 이 순서상 2H4의 경우를 빼주고 그 다음에 B가 2A가 되고
B와 2A가 같고. 그럼 얘가 2A인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D가 2C인 경우, 이렇게 하면 결국 또 3A 더하기 3B가 여기서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얘는 그래도 되지. 그 B가 2A랑 같지 않을 때랑 D가 2C랑 같지 않을 때랑 한 다음에 다시 이제 B랑 2A 좀 복잡해. 66에 4. 이거는 상관없고. 예, 그렇지. 그러면 이게 3A 더하기 3B가 12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4. A 더하기 B가 4인데 자연수여야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2가 되는 케이스네요. 그래서 EHE 경우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의 경우 4H8에서 EH4와 EHE인 이게 서로 다른 점이다와 Y는 EX 위에 있다를 둘 다 동시에 빼고 이럴 때 항상 제일 건수가 심한 건 뭐야? Y는 EX 위에 있으면서 저 두 점이 같은 점인 게 쓰지. 근데 이거 몇 개 안 될걸요? 그냥 세서 빼면 돼요, 이거는. 괜히 이거 H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Y는 EX 위라는 게 Y는 EX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잘 보면은 얘네 합쳐가지고 1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B라는 점이 1,2에 있다라고 하면 이 합이 벌써 3이야. 그지? 그러면 같은 점이다 그러면 1, 3, 1,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합이 얼만데? 합이 그냥 6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4의 점을 보면 2, 4, 2, 4 그게 6이지. 그지? 그거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4H8에서 2H4와 2H2를 빼고 거기에 더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 점 중 어떠한 점도 직선 Y는 EX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A, B 혼자 직선 Y는 EX 위에 있을 때랑 C, D 혼자 Y는 EX 위에 있을 때랑 더해준 다음에 둘이 같이 있을 때도 또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두 점 중 어떤 점도니까. 그렇네. 그렇네. 그러면 오케이. 어렵지 않아. 이게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실상 여기 1,2와 2,4와 3,6 둘이 더해서 자연수니까 4,8 하면 벌써 10이거든? 그럼 4,8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셋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 그러면 얘를 내가 다 A, B라고 생각을 할게. A, B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그 합이 나와. 그 합이 나와. 그러면 얘가 C 더하기 D가 9여야 하는 애고요. 얘가 C 더하기 D가 6이어야 하는 애고요. 얘가 C 더하기 D가 3이어야 하는 애야. 그리고 이걸 H로 표현하면 벌써 하나씩 또 주기 때문에 2H7이에요, 이게. 2H7, 요 놈은 2H4. 얘는 11 주고 나면 2H,
1이 다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어떤 점도 y는 2x 위에 있지 않다는 건 아까 얘기한 4h8의 전체 경우에서 a가 이 직선 위에 있을 때의 경우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라는 거예요. 2h7 더하기 2h4 더하기 2h1인 거지. 예, 그거 곱하기 2 하면 돼. 왜냐면 C가 이 점 위에 있고 나머지 A 더하기 B의 경우를 재는 거지. 그 중에서 얘네 둘이 같은 점이 되는 건 요 경우밖에 없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같은 점의 경우를 그 EH2도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어? 그 처음에 그러니까 요 점이 아닌 나머지에서 같은 점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죠. 2B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그러면 이게 12다고 얘가 6이다고 그러면 2H4의 경우인데 이거 몇 개냐? 2H4 5C4니까 5가지 경우죠. 예. 그 5가지 경우 중에 요게 하나가 있을 거야. 2,4, 2,4 합이 6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빼주면 4가지가 되죠. 여기서 4개를 더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겹치기 된 부분은 다 빠지는 거지. 계산해보면 얼마냐? 아유, 귀찮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 양을 계산하면 말이야. 아, 그래? 21번 킬러 문항의 역군 2018년 골치 아프다. 그 이 문제를 태수일지 보면서 풀긴 풀었는데 정확히 쟤네 둘이 저 두 조건이 겹치는 거를 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수치나 순서쌍을 상상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예, 그림을 상상하면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을 때는 다른 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위로 올라오려면 안 돼요. 그게 여기는 위의 점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얘기하듯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이렇게 문장형으로 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막 접시도 상상하고 우체통도 상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상상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57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이과생들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의미 아닌 정수 자주 나온다고 했지. 0 포함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만 쳐다보면 정확히 3H7에 해당하는 방정식 모델이다. 그런데 얘가 이제 추가 조건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2의 A승 곱하기 B 4의 B승.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서쌍들이 쫄쫄쫄쫄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 7빵빵, 16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합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A에 해당하는 숫자와 B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2의 A승 곱하기 4의 B승이 8의 배수여야 한다. 8의 배수여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2가 엄청 많지 않아? 8은 2가 3개면 8인 거고 2가 3개면 8인 거고 2의 A승 더하기 2B 아니야? 얘가?
4의 비승도 2의 2비승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8의 배수라는 건 요게 합쳐서 3 이상이면 a 더하기 2b가 합쳐서 3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합이 7이기 때문에 3 이상인 케이스가 더 많을까? 3 미만인 케이스가 더 많을까? 3 미만인 케이스가 훨씬 적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빼주는 게 낫겠지. 예, 이게 3 미만으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1, 0, 뭐 이런 거 있겠죠. 예. A에 1이 들어가고 B가 0인 경우에 합쳐서 1밖에 안 돼. 그럼 조합으로 만들면 1, 0, 6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요런 식으로 했을 때, 몇 가지나 나오냐라고 하면 1, 0도 아니다. 애초에 시작이 0, 0으로 시작할 수 있네요. 0, 0, 7, 1, 0, 6, 그 다음에 0, 1, 0, 1, 6, 그죠? 이게 1, 1만 해도 바로 3이 돼서 나머지 하나는 2, 0, 5 요 정도가 있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2고 이게 0이면 합이 2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 여기다 1과 1만 들어가도 바로 3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순서쌍만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3H7 빼기 4 하는 게 답이겠네. 이게 9C2니까 그지? 9C 빼기 4 9, 4, 36 빼기 4, 32 32가 답이겠네. 또 저 유형 5번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유형 5가 어딨냐? 그 63번부터 아하. 다음 장부터. 유형 5라 함은 문장에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것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정확히는 63번 같은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보통 이 상황 설정은 이제 독해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서 문제를 잘만 이해해서 그래서 내가 항상 모델로 환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모델을 하나 딱 기억해 놓고 그걸로 환원. 1, 2, 3, 4, 5, 6, 7, 8, 8개의 레인이 있다.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레인의 번호를 하나씩 선택할 때 3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의 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근데 3명이면 그냥 수작업도 가능하지 않아? 근데 앞으로 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계속 수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발상을 거꾸로 하면 돼요. 발상을. 그러니까 레일을 번호가 있는 레일을 내가 선택한다고 하지 말고 번호를 싹 지워. 번호를 싹 지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만 일단 레일을 준비하고 레일 3개를 빼. 레일 3개를 빼. 이거 내가 이 말하면 기억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의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의자에 아무나 3명이 가서 앉는데 서로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의자를 빼버리라고 그랬지. 학생들이 앉아야 될 학생들이 자기 의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존 의자를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의자의 사이사이에 지의자를 벌리고 들어가서 앉아라. 그럼 절대 이웃할 일이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레일의 번호를 지워. 지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틈바구니가 나오지. 이 여섯 개의 틈바구니가 나올 때, 이 여섯 개의 틈 중 세 자리를 골라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빼놓은 세 개의 레일과 함께 들어가. 상상력을 발휘해 그냥. 예? 이 레일이 이 접착형, 예, 조립형 가능이라고 하면 학생 3명이 이 자리 중 세 자리에 낑겨 들어가.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총 8개의 레일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1번부터 8번까지 주르륵, 앞에서부터 주르륵 번호를 매겼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8개의 레일에 누구가 서게 된 거겠지.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르잖아.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르니까 그 3명의 학생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포함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지? 6, 5, 4 20 곱하기 6 예, 120이 되죠. 이게 120 아닌가? 네, 맞아요. 이렇게 세면 되고 이게 근데 중복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렵긴 한데 이런 방법, 이거는 이제 중복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한 방식은 아닌데, 중복조합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레일 3개를 또 빼. 이렇게. 레일 3개를 빼. 사람이 3명일 때 레일 3개를 빼. 그리고 번호를 싹 다 지워. 번호를 지우는데, 앞에 5개 중 3개를 골라요. 이렇게. 5개 중 3개를 골라요. 걔네가 설 레일이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네가 선택한 3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치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레일 3개 중에 하나를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의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연속됐건 안 됐건 상관없어. 그냥 첫 번째와 두 번째 친구 사이에 끼워 넣어. 그리고 레일 2개를 두 번째 친구와 세 번째 친구 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경우가 되냐면 잠깐만.
하나, 둘, 0, 1, 2. 사, 3, 2, 0, 1, 2. 아, 아닌데. 그렇게 되면 1, 2, 3, 4, 5. 중 3개. 아, 이 문제가 아닌가? 아, 맞는데. 잠깐만.